음양과 오행이 주역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리학은 주역을 토대로 정립된 학문이에요. 그러므로 명리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역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요합니다. 주역은 음양의 부호로서 천지인 삼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태극에서 사상과 8개 그리고 64개라는 도식으로 지구가 하나라는 태극에서 계속 분화되어 가지고 만물을 생성하고 세계가 팽창해 가는 자연의 이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역은 저는 뭐 기본적으로 좀 아시겠지만 살펴보면 이렇게 태극에서 그렇죠? 양의가 나온 거죠. 음양이 이 태극 속에 있는 음양이 이 음이 두 개로 분화되고 양이 이렇게 두 개로 분화돼서 태양, 소음, 소양, 태음을 낳았다. 그리고 이 네 개의 사상은 또 두 개로 또 이렇게 분화돼서 두 개로 또 이렇게 두 개씩 분화돼 가지고 또 이렇게 8개를 낳게 된 거죠. 8개의 개를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태극에서 한 번 변하고 두 번 변하고 세 번 변했죠. 세 번. 이렇게 세 번을 변해서 이것은 하늘, 땅, 사람을 의미하고 그래서 효도 세 개의 효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하늘, 땅, 사람. 그런데 이 하늘, 땅, 사람은 이렇게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늘, 땅, 사람이 홀로 있으니까 이게 짝을 만나야지 무슨 사건, 사고가 생기는데 하나씩밖에 없으니 이것은 그냥 물상으로만 물질적 현상으로만 이렇게 이 8개는 그런 식으로만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늘이 짝을 만나서 두 개가 되고 그렇죠? 짝을 만나서 이게 두 개가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짝을 만나서 두 개가 되고 사람이 음양의 짝을 만나서 두 개가 되면 효가 이렇게 6개가 되죠. 6개. 그렇죠? 이렇게 6개가 되면 서로가 상대해 가지고 음양이 어떻게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관계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기륭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뭔가 음양이 같이 섞여서 움직여져야 뭔가 사건, 사고가 생기는 거지 고요하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죠.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내가 해놓은 일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뜬구름 잡는 일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운이 나쁜 운이 오더라도 내가 그동안에 준비할 거 철저히 잘 해놓고 실수하지 않고 내가 움직였다면 나쁜 운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상이. 내가 뭔가 한 일이 있든지.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 주역 개사전에는 그 다음과 같은 말이 있어요. 이 여기에는 태극이 있다. 여기에는 여기에는 이 여기에는 태극이 있다. 그렇죠? 태극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음은 이렇게 끊어졌고 음과 양이라고 하는 이 음과 양이라고 하는 양이를 생성하고 그리고 이것이 태양, 그렇죠? 소음, 그 다음에 태음, 소양을 이 사상을 만들어냈다.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 사상은 또 한 번 또 분화돼 가지고 그렇죠? 이거는 건이 되고 그다음에 태가 되고 건태 이, 진, 손, 감, 간, 곤이라고 하는 8개의 괴를 만들고 이 괴명은 하늘이라고 하고 이름을 그래서 건이라고 했다. 이것은 연못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태라고 했다. 연못 택자 써서. 그 다음에 이거는 불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이라고 했다. 불은 이렇게 흩어지는 기운이기 때문에 떼어놓을 이자를 써서 그 다음에 이것은
우레와 같은 상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우레진이라고 했고, 이것은 바람과 같아서 손이라고 했고, 이것은 물과 같은 상을 하고 있어서 가미수 물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 간에는 생긴 게 양이 위에 높기 있고 밑에는 아래는 음이 이렇게 있어서 산같이 생겼다고 해서 산이라고 했고, 이 고는 다 음이 음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서 이거를 땅이라고 해서 곤이라고 했다 해서 이 8개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것이 물상이죠. 그래서 하늘, 연못, 불, 우레, 바람, 물, 산, 땅, 이것이 이 태극에서 음양이 이렇게 서로 돌고 움직이면서 음양이 섞이면서 만물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이 만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만물을 만들어냈고, 이 만물들끼리 서로 짝이 되어서 이제는 서로 통하면서 변화가, 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음양의 이 부호이고, 이것이 이 주역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이 건계를 하려면은 이게 세 개가 연달아 이어져 있다. 그래서 3년건. 이거는 태계는 위에가 끊어졌다 해서 상절태. 그다음에 리계는 중간이 끊어졌다 해서 허중리. 그러니까 허하다 이거죠. 이게 가운데가 끊어져 가지고. 그다음에 이건 진계는 아래가 이어졌다고 해서 하련진. 그렇죠? 밑에가 이어졌다. 련자. 그다음에 요거는 손계는 밑에가 끊어졌다고 해서 하절손. 그다음에 요거는 감계는 중간이 이어졌다 해서 중년감. 그다음에 예, 산계는 위에가 이어졌다 해서 상년간. 그다음에 공계는 다 끊어졌다고 해서 삼절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8개와 그 8개의 계명과 그 상을 이렇게 예, 익히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절곤이 8개를 생성한다. 그래서 8개는 기륭을 결정하고 기륭은 위대한 일을 성취한다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륭은 위대한 일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한 번 길했으면 또 한 번 흉했고, 한 번 흉했으면 또 다시 길하고, 또 길한 일 때문에 흉해지고, 또 흉한 일 때문에 또 나한테 또 길한 일이 생기고, 이렇게 이 세상을 그 생명력 있게 박동감 넘치게 이 세상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일을 성취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본받을 만한 것은 하늘 땅 천지보다 큰 것이 없고, 또 변통하는 것은 이 네 계절보다 큰 것이 없다. 그러니까 변해서 통하는 것은 목화통수 오행이 계속 변해서 사계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고귀한 것은 부귀보다 큰 것이 없다. 그러니까는 부하고 귀하려면 그것이 고귀하려면은 부와 귀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큰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세상의 기륭을 결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지런히 힘쓰도록 복돋아 주는 데는 시초점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바꾸고 싶은 게 세상의 기륭을 결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지런히 힘쓰도록 복돋아 주는 데는 명량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리학에서 인간 사회생활의 다양한 문화와 사건, 그리고 그물망으로 연결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다. 무엇이? 음양의 부호 8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음양의 부호 점사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주역을 역사적으로 이제 고찰하고 그것을 하나의 시대적 의식 형태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연구와 탐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역 속에는 점친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해야 돼라는 방법론까지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역의 기원에서 용마하도와 신군악서에 보이는 음양오행은 명리학의 메커니즘으로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러한 주역을 알기 위해서는 선진시기 중국 역사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선진시기는 중국 역사에서 진나라 이전의 시대를 의미하는데 대략 기원전 221년 이전을 가리킨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는 기준으로 현재가 2025년이 이제 되고 있죠. 이렇게 계산한다면 선진 시기는 2246년 전부터 그 이전의 시기를 말하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선진 시기는 중국의 고대 신화 시대, 고대 신화 시대는 뭐예요? 사망 오제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왕조, 그리고 춘추 전국 시대까지를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로부터 약 4000년 전부터 약 2200년 전까지의 기간을 선진시기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표를 한번 살펴보면 신화 시기 이때가 이제 사망오제가 있던 시기죠. 아까 그 여기에는 삼역이 있다. 그래서 신농시 그다음에 황제시 이렇게 주나라의 문왕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망오제 시기가 바로 복희 신농 황제시가 이렇게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이때 이제 저기 그 연산력하고 귀장력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하 문명이 이제 발달하면서 요임금, 순임금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데 이 요임금, 순임금 시대 때에 이제 그 황하무역이니까 황하 근처에 하도 이제는 홍수가 많이 나고 했을 때 요임금이 이제는 곤이라는 사람을 이제 불러서 치수 사업을 위임했는데 치수 사업이 실패해서 이제 순임금 시대에는 그의 아들 우가 이어서 이제는 치수 사업을 하던 중에 뭐 낙서가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이 신라 시대 때는 용마하도가 나오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주역 개사전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음양오행 상생상극에 대한 것으로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래서 이 우가 이제 세운 나라가 이 하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라, 그 다음에 은나라, 주나라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 춘추 전국시대에 이제 이때가 제자발가가 이제는 생기고 많은 철학 사상들이 꽃피웠던 시절이고 복잡하고 뭐 좀 그 굉장히 그 역동적인 시대이긴 했지만 또 이 시대에 노자나 공자 같은 분들이 또 나타나기도 태어나기도 했고 이런 시기를 거쳤죠. 그리고 진나라가 몇십 년 안 돼서 바로 망했지만 최초로 통일 왕국을 만든 진시황 시대가 요 진나라 여기까지 진나라 이전까지를 우리가 선진시기라고 한다. 그리고 진나라 이후 한나라부터는 이제는 한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남북조 뭐 수나라 당나라 5대 19 송나라 원나라 우리가 이 당나라 시대 때 이때가 이제 사주팔자가 공개적으로 저는 나오기 시작했던 시대이고요. 그 전부터 운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국 시대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했듯이 명리학의 저서에서도 살펴봤듯이 이미 이때도 낙록자의 어떤 저서가 있었었고요. 쭉 내려오다가 이것이 저는 당나라 때 저는
활기차게 됐고, 이 한나라 아시티 말기에 이게 이제는 왕충의 그 자연 정명론으로 해서 이때 태동이 됐고요. 명리학이 태동이 돼서 쭉 온 거죠. 이게 1800년 정도 걸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리고 송나라 때, 송나라 때 서자평 선생이 이제는 명리학을 집대성해서 뭐야 저기 사주 명리학의 자평 명리학을 이제는 만들었고, 그 다음에 명나라부터 청나라 이때에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던 시기가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선진 시기로 들어가서 이제 요순 임금하고 하상조를 거치면서 이 용마하도와 신군악서가 어떤 의미로 저는 우리 명리학에 적용되는지, 이런 사실은 이런 용마하도의 이 수리가 천간합의 원리거든요.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이 바로 이 천간합의 수리에서 원리가 됐고, 오행의 상생이나 상급 이런 것들도 다 동서남북, 방위 이런 것들도 다 이 용마하도와 신군악서에서 나왔고, 여기에서 이제는 뭐 생수성수 이런 것들도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용마하도하고 신군악서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